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듣는 것만으로 무의식에 강하게 새겨진다. 하루 1시간으로 인생 바꾸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한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웠을 때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산적한 문제와 도전, 어려움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은 없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릇된 믿음이다. 이 감정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힘을 잃는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다.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 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 확신은 긍정적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을 내다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성격이 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에 저항하고 운명을 통제하라.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내면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해 불행한 상황에 갇히거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 잠들어 있는 잠재력은 내가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커리어를 비롯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비전 없는 일을 하거나 아침마다 간신히 일어나 불쾌한 근무 환경에서 보람 없는 일을 한다.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도구는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의 도구를 연마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도구를 연마한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목표와 이상, 사업 등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성공의 첫 걸음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어야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고 구현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밝혀라.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라. 목표는 구체적이고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목표와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영감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므로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목표를 세운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언제나 목표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정 목표 등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도 있다. 월, 분기 또는 연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목표까지도 측정이 되는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 목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행동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적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걸 도울 것이다. 목표를 글로 적어라. 바쁜 일상에서 목표를 잊거나 목표와 멀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다. 큰 글씨로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두자. 잘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목표를 읽고 외우고 다시 읽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알려라.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거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좋다. 목표는 유연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거나 이전에 설정한 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 창업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여 목표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조사 단계에서 생긴 착오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생각하거나 더 많은 탐구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자존감부터 다져라.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잠재의식에 새겨져 경험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은 불변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한결같다. 성공은 의지가 아닌 자존감의 문제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장애물이 클수록 경험의 가치도 커진다. 자신을 벌주는 것을 멈춰라. 못해를 할 거야로 대체하라.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라. 긍정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 즉 항상 최고와 최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비관하지 말고 먼저 낙담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즉시 멈추고 번복하라. 잠재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나타난다. 끈기는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천재라도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기에 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굳어진 것이다. 교육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길거리에는 교육을 받은 노숙자들로 넘쳐난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자극하고 포부를 심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내 잠재력을 믿으며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라. 누가 곁에 있느냐가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한다.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나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루를 잘 설계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하라. 반대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덜 중요한 일을 처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덜 중요한 일을 위임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수 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찬 채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뱉어라. 그럼 잠재의식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선의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진가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부를 주장하라. 동료든 고객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라. 그러면 스스로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한한 지성은 조만간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걱정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한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웠을 때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산적한 문제와 도전, 어려움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은 없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릇된 믿음이다. 이 감정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힘을 잃는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다.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 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 확신은 긍정적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을 내다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성격이 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에 저항하고 운명을 통제하라.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내면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해 불행한 상황에 갇히거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 잠들어 있는 잠재력은 내가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커리어를 비롯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비전 없는 일을 하거나 아침마다 간신히 일어나 불쾌한 근무 환경에서 보람 없는 일을 한다.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도구는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의 도구를 연마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도구를 연마한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목표와 이상, 사업 등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성공의 첫 걸음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어야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고 구현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밝혀라.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라. 목표는 구체적이고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목표와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영감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므로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목표를 세운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언제나 목표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정 목표 등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도 있다. 월, 분기 또는 연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목표까지도 측정이 되는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 목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행동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적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걸 도울 것이다. 목표를 글로 적어라. 바쁜 일상에서 목표를 잊거나 목표와 멀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다. 큰 글씨로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두자. 잘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네, 자기암시 공식. 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우연이나 타고난 행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희망 소원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뜨거운 열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천해온 결과 꿈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일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간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가진 선구자들에게 요즘처럼 좋은 시기는 없었다. 변화를 거듭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궁에 부응하는 신산업이나 사업의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선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성공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전 세계에 2019년 11개국 3,878개의 매장을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밥 파는 CEO, 바로 김승호 회장님이십니다. 김승호. 아주 똘망똘망 잘생겼습니다. 똘망똘망하게. 나는 이 책 안에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담았다. 가난하게 태어나 나이 40을 넘어 어떻게 비범한 슈퍼리치가 되었는지, 삶과 죽음, 가족을 돌본다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을 천국으로 만드는 철학적 사고와 나만의 감정관리법까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껏 얻은 모든 통찰력을 공유한다. 통찰력. 이로써 나는 나의 세 아들에게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 나이 20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을 알았고 30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40에는 참된 성공은 양이 아닌 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슈퍼리치 김승호, 슈퍼리치 임현정, 슈퍼리치 임현정, 슈퍼리치 임현정. 네, 오늘 여기 읽을 부분은요, 제 6장이고요. 어제 읽었던 부분에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네. 제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라. 순리를 따라.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형제보다 더 아끼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 기억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형제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 부모 역시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지만 손가락을 펼치면 길고 짧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며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예.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손자들도 다른 손자들만 편애하면 시기하거나 서운해한다. 사실 아무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논점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왜 공평하지 않은가? 왜 공평하지 않은가? 노자의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천지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네, 하늘은 인자하지 않으시군요. 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도 3대 독자가 사라져버려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을 감옥에 살아도 젊은 처녀가 몹쓸 짓을 당해도 구해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고 늙어서까지 노동으로 생을 마감해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3대가 잘 살아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도 않는다. 여기 재밌죠? 그죠? 예,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신은 이런 편애를 두고 보시는 것일까? 그러나 천지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지불인.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모든 것이 평형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없는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유한 세상이며 이것은 곧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좁고 넓음이 없고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죽는 것이다. 피도 흘러야 사람이 살고 강도 흘러야 생명이 살고 돈도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결국 하늘은 혹은 하나님은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름에는 순유와 역류가 있다. 예, 순유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말한다. 역류란 이에 반해 세상을 거칠고 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순유는 평화와 안락의 시대로 문화가 만들어지며 역류는 광분한 집단이 변혁의 이름으로 폭등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순유와 역류가 끝없는 자리바꿈을 한다. 포악하고 거친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망치면 명분을 앞세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순유를 만든다. 평화가 지나고 탐욕이 휘감고 결핍의 시대가 오면 위인으로 가장한 지도자들이 다시 역류를 만든다. 지난 수천 년간의 거시적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은 역류의 시대에 불의를 끌어내려 한 적도 없고 순유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준 적도 없다. 이것이 지옥의 시대이건 천국의 시대이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신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판하고 타락한다.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해낸 개념상의 해결책일 뿐이다. 그런 개념이라도 없으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뿐이다. 신은 천국과 지옥을 달리 마련해 놓지도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이유를 찾게 된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를 그치게 된다. 이 불평등에 순응하는 순간 불평등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 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 그러나 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태어난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과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절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 인생이란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가 열심히 부릴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자신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 창고인 셈이요. 멋진 사냥터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억울하고 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가난이나 매번 부족한 은행 잔고 때문에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가 세상의 실망에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면 내 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에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한 해 수입이 일반인들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 일을 한다 한들 수십 명의 평생 일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까지도 받는다.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데 첫 걸음일 수도 있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 수학에서 변곡점은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변혁의 전환점이다. 사람은 사는 동안 여러 변곡점을 지난다. 변곡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지나오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임계점을 지나면 말 한마디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농담 한마디에 집을 나가버린다. 야단 맞는 이유나 거친 싸움 한 번 때문에 자살이나 가출,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건들이 차고 넘친 그 위에 작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져 일어난 사건이다. 반대의 경우에 변곡점도 있다.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의 성공이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았는데 최근 출간된 책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유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년 무명생활 후 최근 작품으로 세간의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 사업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전국망을 갖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상은 창업한 지 서너 해 정도 된 경우다. 젊은 오너가 평생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변곡점을 지닌 사람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초기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곡점에 이른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곡점에 서기 전에 포기한다. 네. 때로 변곡점은 나를 이겨내는 시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순간을 폭발하듯 맛보게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삭지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을 이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절박하거나 사명이라고 온전히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넘어설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며 결국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사람이 가졌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모든 부정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애리조나를 지나는 I-40번 도로를 빠져나와 64번 국도를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다 보면 몇 시간이나 평지가 계속 이어진 길을 운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계곡같이 푹 꺼진 길이 나타난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지를 달렸다 생각했지만 지나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며 끊임없이 조금씩 지대가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이렇듯 작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 역시 마찬가지다. 변곡점은 자신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그렇게 쌓이고 모인 힘은 한낱 눈송이 하나, 물방울 하나에 부서지는 눈사태와 댐처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믿는 만큼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고 이제 100번씩 100일간 쓰기 하겠습니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이네요. 6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13번째 13일차 100번씩 100일간 쓸 차례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부분 읽은 것 같아요. 네. 현정이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책도 읽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밴드에도 올리고 카스에도 올리고 블로그도 하고 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우리 사슬 매니아 이 비즈니스는요 어디 뭐 정해진 시간에 뭐 출퇴근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정해진 장소에 꼭 뭐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하고도
예, 다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피어 코인 화이팅! 엑스피어 화이팅! 화이팅! 임현장 화이팅!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표를 읽고 외우고 다시 읽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알려라.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거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좋다. 목표는 유연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거나 이전에 설정한 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 창업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여 목표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조사 단계에서 생긴 착오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생각하거나 더 많은 탐구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자존감부터 다져라.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잠재의식에 새겨져 경험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은 불변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한결같다. 성공은 의지가 아닌 자존감의 문제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장애물이 클수록 경험의 가치도 커진다. 자신을 벌주는 것을 멈춰라. 못해를 할 거야로 대체하라.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라. 긍정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 즉 항상 최고와 최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비관하지 말고 먼저 낙담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즉시 멈추고 번복하라. 잠재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나타난다. 끈기는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천재라도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기에 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굳어진 것이다. 교육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길거리에는 교육을 받은 노숙자들로 넘쳐난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자극하고 포부를 심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내 잠재력을 믿으며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라. 누가 곁에 있느냐가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한다.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나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루를 잘 설계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하라. 반대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덜 중요한 일을 처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덜 중요한 일을 위임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수 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찬 채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뱉어라. 그럼 잠재의식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선의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진가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부를 주장하라. 동료든 고객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라. 그러면 스스로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한한 지성은 조만간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걱정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한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웠을 때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산적한 문제와 도전, 어려움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은 없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릇된 믿음이다. 이 감정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힘을 잃는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다.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 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 확신은 긍정적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을 내다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성격이 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에 저항하고 운명을 통제하라.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내면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해 불행한 상황에 갇히거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 잠들어 있는 잠재력은 내가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커리어를 비롯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비전 없는 일을 하거나 아침마다 간신히 일어나 불쾌한 근무 환경에서 보람 없는 일을 한다.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도구는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의 도구를 연마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도구를 연마한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목표와 이상, 사업 등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성공의 첫 걸음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어야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고 구현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밝혀라.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라. 목표는 구체적이고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목표와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영감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므로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목표를 세운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언제나 목표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정 목표 등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도 있다. 월, 분기 또는 연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목표까지도 측정이 되는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 목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행동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적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걸 도울 것이다. 목표를 글로 적어라. 바쁜 일상에서 목표를 잊거나 목표와 멀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다. 큰 글씨로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두자. 잘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목표를 읽고 외우고 다시 읽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알려라.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거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좋다. 목표는 유연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거나 이전에 설정한 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 창업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여 목표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조사 단계에서 생긴 착오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생각하거나 더 많은 탐구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자존감부터 다져라.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잠재의식에 새겨져 경험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은 불변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한결같다. 성공은 의지가 아닌 자존감의 문제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장애물이 클수록 경험의 가치도 커진다. 자신을 벌주는 것을 멈춰라. 못해를 할 거야로 대체하라.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라. 긍정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 즉 항상 최고와 최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비관하지 말고 먼저 낙담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즉시 멈추고 번복하라. 잠재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나타난다. 끈기는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천재라도 인내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기에 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굳어진 것이다. 교육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길거리에는 교육을 받은 노숙자들로 넘쳐난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자극하고 포부를 심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내 잠재력을 믿으며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라. 누가 곁에 있느냐가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한다.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나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루를 잘 설계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하라. 반대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덜 중요한 일을 처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덜 중요한 일을 위임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수 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찬 채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뱉어라. 그럼 잠재의식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선의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진가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부를 주장하라. 동료든 고객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라. 그러면 스스로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한한 지성은 조만간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걱정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한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웠을 때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산적한 문제와 도전, 어려움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은 없다. 걱정과 두려움은 그릇된 믿음이다. 이 감정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힘을 잃는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확신은 두려움의 완벽한 해독제다. 두려움이 어둠과 그림자만을 본다면 자기 확신은 희망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말과 최악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말과 최고의 상황만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비관적이고 자기 확신은 긍정적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을 내다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성격이 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에 저항하고 운명을 통제하라.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내면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해 불행한 상황에 갇히거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한다. 내 안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 잠들어 있는 잠재력은 내가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커리어를 비롯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비전 없는 일을 하거나 아침마다 간신히 일어나 불쾌한 근무 환경에서 보람 없는 일을 한다.